지금부터 지난 4월 27일 김태열 도지사 노정 현안 관련 국방과학연구소사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군산신설 추진 기자회견 후속 조치에 따른 군산시 입장 및 건의사항 공론화에 필요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자리는 군산시 발전 방향에 필요한 국방 관련 기자회견 자료가 등 정치적 논란이 되는 질의는 받지 않을 계획이며 필요하면 개별적인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백세균 군산시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이 손도 이렇게 맞는 게 있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좋아하는 기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셨으니까 그래도 아마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께서 한 시골에 다니시면서 이런 아주 파워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뉴스를 매일 생생해내는 거 그래서 많이 느끼셔서 그렇고 그만큼 우리 노사의 미래에 새로운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켜야 되겠다고 열정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자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 내용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거기에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이 되어서 보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그런 미래 비전이 없더라. 어떤 방향으로 농산을 결국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메라를 저렇게 대는 시계를 뒤에 있는 사람이 무식해요. 잘 사는 분들은 군수산업을 통해서 한길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살고 싶은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또 느끼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군수산업을 통해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그대로 잘 적중하고 있다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도 깜짝 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거체 학과를 만들어서 우리 노사의 변화를 또 미래의 4차 산업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건양대학교 단거체 학과 신설이 돼서 새로 신입생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학생들 바로 4차 산업에 대비한 새로 시작물을 하이테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 기회를 되지 않게 해서 제가 코딩 AI, 메타버스, 사이버과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더 문을 시험 실시를 해서 넓혀서 논산, 서청, 부영, 공주, 금산, 계룡 이렇게 다 함께 농촌 지역에 소멸 지역에 남북의 소멸 지역에 울산의 건양대학에서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 그 시장 교수님들하고 다 그 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건양대에 갖다 드려서 거기에 준비를 지금 앞으로 하게 됐고 6개월 과정이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이제 교육 비용을 각자 시군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의향서를 통해서 서로 일차적인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또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까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서 영상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군수산업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부의 절대적인 관심과 또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정부를 상대로 국회, 또 방위사총, 또 우리 변발전위원회, 또 우리 행정부,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논산의 이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온 과정이 지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KDI는 이미 벌써 6,000평 정도 부분 허가에 36일만 허가를 해서 이 공사가 작업이 시작됐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하이게인 안테나는 저 안산에서 본사까지도 우리 논산에 이전할 수 있도록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함정이라든가 비행기나 이런 특수 안테나라는 그런 군수 산업입니다. 또 그게 이 밖에도 여러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땅을 보고 있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좀 더 이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새로 신설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우리 논산에 위치하게 됩니다. 약 3천억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30년까지 약 12만 원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연구센터가 아니라 앞으로 일반 기업도 우리 논산에 들어올 수 있는 촉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수산업도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의 앵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기반이 우리 논산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우리 신만 시민들이 환영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바로 우리 논산의 의지와 그 다음에 우리 충남도의 김태형 도지사님의 의지가 같이 일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직접 현을 아론에 거쳐서 해보고 그리고 우리 논산의 부지를 한 4군데 선정해서 실사단으로 2번씩 와서 직접 체크를 그 중에서 2군데도 지금 압축이 돼서 결국은 결정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 부지까지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부지는 보안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와서 그 부지를 특별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방 미래 기술연구센터는 바로 이 AI,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국방 전력, 국방 전지 같은 이런 4차 산업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연구되고 또 실험하고 실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 우리 도지사님 대통령 공약이라는데 그러면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이 육군사관학교는 김태형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육군사관학교는 우리만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적 공감도 있어야 되고 또 국방, 또 우리 졸업생들 모두의 함께 관심에 그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육군사관학교를 하면서 저 훈련 소요 10년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우리 농사 시민에게 희망 부분을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걸 바로 군수산업의 기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 먼저 군수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충남도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육군산업학교는 장기전을 통해서 국가를 설득하고 또 우리 졸업생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급하게 시기가 늦으면 안 되는 군수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도 김대중 도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김태훈 도시장께서도 그것을 크게 동감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같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육군산업의 대안이 아니고 육군산업은 육군산업의 장기전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고 계시면서 추진을 하대요. 그 전에 바로 방위사업청, 대전으로 가더라도 방위사업청과 함께 움직이는 여러 우리 국가 산하 기관들, 우리 논산에 지금 유치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서 딴 데로 다 가서 그때 가서 유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콕 집어서 몇 가지를 더 우리 논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 개념으로 우리 충남도하고 협력관계를 아주 보안 속에서 잘 유지가 되어서 이런 결과를 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이 우리 대전으로 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국방 미래기술 연구센터가 우리 논산에 오면서 충남에 또 이 국방 관련 기관이 한 4개 정도가 더 지금 움직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논산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 논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백방으로 충남도하고 우리 김태훈 주지사와 긴밀한 협력과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국방 AI 센터, 그 다음에 국방 신속 획득 기술 연구소, 또 우리 한국 국방연구원, 또 방위사업 교육원, 요 4개 정도가 지금 또 충남 정도로 어디를 갈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 논산으로 유치해야 되는 그런 또 지금 상당한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농사시민들의 큰 수고를 논산에 더 플러스를 더해서 자잘한 논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는 데 많은 협력을 해주실 것을 합니다. 제가 논산 지금 꼭 2개월이 부족하니까 벌써 1년이 돼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남에서도 우리 농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 논산 지역. 저 북부권하고 우리 남부권을 비교해봤을 때 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우리 그 생산 총생산 그 지수를 보니까 북부권은 약 82조 9천억 정도가, 우리는 16조 9천, 약 4.9배, 한 5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그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거 있으면 너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발전위원장님도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논산은 육군 훈련소 72년의 역사, 많은 통솔과 그 수업,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내했다. 바로 육군 항공학교의 그 수업으로 견디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어쩌면 우리 논산인들은 역사의 희생입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기다리고 국가를 위해서 참아낸 우리 논산 시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서슴없이 드리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논산의 국방산업으로서의 두 가치를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의 과제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방위사업 국방 클러스터, 이 공모가 우리 논산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우리가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구미와 도전을 해서, 구미는 3번째 도전이고 저희가 처음 도전했는데, 저희가 결국 고개를 마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우리가 바로 국방 클러스터 산업의 공모에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 방위사업청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지금 5월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기회발전 특구,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법이 통과되었고요. 이것은 균형발전위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고, 또 가장 결정권 또 신원, 그 신원지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김태훈 도시장님하고 또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우리 논산이 지정을 해서 완벽한 국방산업도시로서의 가치가 빛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5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뭔가 근현발전위원장이 우리 논산에 오셔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특강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 논산 공무원들, 우리 백승현 시장의 열정에 반해가지고 깜짝 놀라십니다. 내가 논산에 가서 특강을 하면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특강을 시간을 조율을 하고 해서 국가근현발전위원장님이 직접 우리 논산에 오셔서 특강하실 수 있도록 5월 중에 지금 아마 잡혀야 될 겁니다. 그만큼 저 중앙정부에서 우리 논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또 여가지 정책 새로움의 상당히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우리 언론들에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여러분의 지혜를 많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논산이라고 하는 이 큰 담대함으로 바로 K-건축을 만드는데 토론하게부터 모든 열정을 다 바칠 것을 우리 언론 여러분께 여기서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 혹 궁금한 것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나를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하신 우리 기자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라일보 지재국 기자입니다. 시장 공관 사업 논란을 유치하려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를 떠나서 현안 문제를 제기하면 여쭙겠습니다. 근본 2023년 미래 추경 예산안이 약 9조 7.5%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 있어서 그런 기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말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부여주식 선심성 행동이라 예산을 삭감했다. 그 얘기를 듣고 본 기자가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연산 모 단체에 파크 골프장 11억 5천짜리인데 그 단체에서 난리가 나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를 하니까 의장이 연산면에 와서 단체장한테 사과를 하고 8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주겠다. 예산을 세우는 게 의회의 맘입니까? 이렇게 하는 형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장님 과연 이 예산이 얼마나 잘못 세워졌는지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고 의회는 또 의회의 또 권한과 기능이 또 시백을 맺히고 권한과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절제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힘과 권력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하고 어떤 대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저는 오랫동안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의회주의자다. 우리 간부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소통하고 내 눈치 보여준다. 필요하다. 의회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논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또 상대를, 국민을, 시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 논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비전을 지시하고 불철주야 거기에 모두가 몰입해서 우리 시민들도 희망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의회나 우리 지방부의 시장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 눈치가 있어야 된다. 눈치. 그래서 명분과 논리와 눈치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예산안에 정치적 논리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민생의 논리만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쭉 저도 보고 어제 지금 우리 지혜국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제 영무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바로 그 우리 용역 그 산업단지 용역가게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0만 평 정도 다녔어요. 100만 평 다녔어요. 그렇게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도지사님이 좋다. 그렇게 하자. 제가 논산에 와서 절실하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깜짝 놀란 일이 보여요. 논산에 산업단지가 없어요. 공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한테 물이 왔다 그냥 갑니다. 산업단지가 없으면 산업단지는 한 달, 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환경 영향과 몇백가까지 확보하려면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도지사님한테 참 대단히 부끄러운 일을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 26만 평은 있지만 일반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과 포함해서 100만 평짜리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케이 해서 지금 도비가 책정이 돼서 여러분 국가국방산업단지는 26만 평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 농지 전용시키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서 지금 승인 요청을 드려요. 그냥 시정만 됐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관도 만나고 국장 또 우리 관장들 만나서 그 내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농지 전용이 됐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아마 올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계획을 통해서 내년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게 26만 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리거나 좁히거나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평수를 더 늘려서 그러면 한 74만 평만 더 필요하면 100만 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자. 왜 그러냐면 요분들이 산업단지가 끝난 뒤에 바로 여기서 착부름을 하면 거의 크게 시차를 두지 않고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 산업단지가 너무 그 분양 금액이 다르면 분양 가격이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바로 옆 동네가 옆 동네에 큰 차이를 못 느끼게 하면서 바로 개발이 되면은 바로 분양도 가능하고 바로 대규모의 우리가 군사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하나 들어오면 같이 공유를 하니까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바로 그 옆에다 일반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함을 표현했더니 김종민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100만 평이 아니라 150만 평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이 끝났지 않겠습니까? 네, 답이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만약에 제 입으로 제가 의하고 무슨 대결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어제 직원 회의에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과정까지는 우리 바로 집행부가 바로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것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특권이 있고 의회는 바로 예산 편성 그 다음에 또 집행 또 이 정책의 입안은 집행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심의와 의결은 바로 의회에서 있는 의회에서 더 예산을 세워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을 빼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의 권한을 잘 남용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서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혹시 들어갔다면 바로 국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똑바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든 국비, 도비가 포함되면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이 포함되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나오는 거지 그냥 이거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장부의 그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크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부족함을 탓하고 또 우리의 얼마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 행정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노력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더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기자에게는 국방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수기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예, 서울대 송수 기자입니다. 국방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육군 훈련소가 논산에 있고 육군 군수사령부가 위성 노원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육군 군수를 통과하는 그 예함대도 있을 것이고 혹시 우리가 논산시와 육군 군수사령부와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가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또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방위사업청 산하, 방위사업청 산하고요. 제가 지금 5월 날짜를 잡혔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하고도 해서 MOU를 체결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아마 밟게 됩니다. 지금 5월 날짜까지, 지금 5월 16일 날짜까지 잡혔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이것이 충남도까지 참여하는 MOU 체결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사령부와 관계없이 방위사업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 대전에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제가 4월 10일 날 방위사업청장을 만났고 방위사업청에 우리 과장국장들이 우리 국방산업과장하고 한나이를 통해서 수시로 거기에 대한 대화를 통화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내년에는 저희 신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올 정도로 그분들 논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모님 김용훈 대표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논산 역대 시장님들마다 이 기업 유치, 산업 유치를 위해서 대면에서 애써왔고 지금 연무, 가야고, 연산 이 산업관리들 속속 여러 곳에 들어와 있죠. 지금 이제 시장께서는 이제 건축산업도시의 메카를 만들겠다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몇십 년 동안 그 산업관리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채 버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정작 몇백 년을 대물려 살아온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거기는 우리 시민들의 삶과는 상관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방 군수산업과 관련해서 속속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물론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겠고 세수 증대도 기대할 만하겠지만 정작 이 시민 주류, 시민 사회에 어떻게 이롭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민 일반의 상당수는 의문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지재국 기자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회와 이 집행부 논산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두 기관이 좀 각기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있죠. 뭐 잘잘못 따질 수도 없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좀 보고 있지만 이게 참 꼴불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석현 시장님을 믿습니다. 그 역량을 믿고 시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텐데 하루라도 빨리 좀 더 어른다운 대인다운 부모로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품에 안아서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좀 지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통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물을 들고 또 나를 갖추고 또 진심을 통해서 서로 대화가 가능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돼서 노출이 됐을 때는 이것이 사실이 어디에 있는가가 먼저 규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따지듯이 서로 싸마듯이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은 옳은 판단이었는데 우리 의회가 오해를 했구나. 이것은 의회가 오해할 만하구나. 우리 시민들의 잘못이 있구나. 이 판단은 바로 언론인들의 삼자적인 문제로서 판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 자료 없이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아마 필요하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은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조건 소통을 위해서 좋은 상생을 위해서 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 잘못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또 잘못 판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졌는데 이것이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서 압수하고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은 진실은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씩 물러서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또 책임도 있고 이것은 의의 책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소화하는 것이 상상이고 후용입니다. 그냥 이렇게 엉거주춤 넘어가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파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또다시 연속의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언론인들께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시시력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서로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정치 그런 프로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군수산업법에 대해서는 이게 군인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사장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바로 한화에 준하는 그 기준을 인사 기준을 따라가서 한화에 준하는 급여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줘야 된대요. 줄 겁니다가 아니라 줘야 됩니다. 한화에 준하는. 그러면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연산 인사대고등학교에서 취업 박람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그 급여가 2,200만 원, 2,4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많이 없어요. 이걸 받고는 우리 대학교 나오거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가서 1년 내내 가서 공부하고 가서 거기서 종사하면서 쉽지 않다. 그럼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말지. 이런 입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기업 유치가 아닙니다. 시시한 기업은 필요 없다. 제대로 된 기업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농산에 경제 활동화 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상권, 저번에 우리 농산물이 소비가 일어날 것이고 주택 여러 주택을 또 아파트를 더 많이 또 지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경제는 유기적 관계가 함께 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농산의 수익 증대는 어마어마한 그런 플러스 알파를 가져옵시다. 농산물 생산을 소비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농산에 직접 와서 살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 인구입니다. 바로 관계 인구를 통해서 우리 농산에 크게 여러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상업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산포커스의 서주석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권양대학교에 지원해서 내년에 반도체 학과 수료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논산에는 특성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연구대 기업과 연산공고 이런 고등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군 관련 기업들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군수 국방 관련 전문 우리 고등학교를 한번 유치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기금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 대책의 일환으로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 관련 학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학교를 변화시켜서 바로 전문화시켜서 바로 국방 관련 우리 학생들을 길러서 바로 취업 관련을 유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군수산업부지는 군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고등학교 우리 말씀보다 또 연구 기획연구나 또 우리 눈산 공부관 이분들이 오셔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필요한 이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학교에 줘서 또 그다음 대학교에 줘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인력을 육성시켜서 바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제대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건양대하고 산학 바로 학교를 운영을 해서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학점 이수를 통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양대하고 그렇게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교육의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저기 우리 OTN 뉴스 내려진 임원선 대표님 질의겠습니다. 네,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미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딸기 축제도 하셨고요. 또 그 군부대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해서 좋게 성료가 됐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그 군부대에 그 딸기를 미터록이나 한번 갖고 가서 감사의 뜻을 표현을 하셨는지 꼭 간단히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딸기를 가지고 봉사를 하셨으니까 군부대에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시장님이 군부대를 위해서 딸기를 밑으로 갖고 가서 좀 인사 좀 하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우리 훈련소장님하고는 국방대학교 총장 그다음에 육군항공학교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 육군 훈련소가 원망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많은 사람들 논사하는 훈련소.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걸 단점만 가지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우리가 심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우리 소룡대 가면 늘 트럼프가 걸리지 않습니까? 소음, 총소리 이거 뭐 물러가나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까?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해서 제가 사격장을 한번 바꿔볼 테니까 자료를 한번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국방산업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육군훈련소 우리 여기 김영원 우리 저 대선배님 늘 훈련소가 우리 국방의 여러 훈련소가 인사에 일본의 신사에 원수기에 되어서 되게 있느냐 이런 늘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힌트를 주고 이거 그러면 바꿔보자. 두 가지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가져와서 제가 바로 성일정 정책위의장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님 찾아가서 이거 바꿔내자. 실내 사무장 만들고 이거 바로 정문 바꿔내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문이 12억인가 저한테 자료가 왔고 그 다음에 280억에서 240억이 국가 예산에 끼워져서 지금 정문은 7천만 원이 설계비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사격장은 4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도와주고 그 대신 우리 노사한테 앞으로 기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 이발하는데 이 부분을 또 외부에 뭐 블루클럽 이런 데서 개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논산한테 혜택을 줘서 우리 논산이 우리 이발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격도 지금 7,000원 가지고는 안 받는다고 해서 8,000원을 올려서 그렇게 지금 다 협약이 다 끝나서 우리가 가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직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이제 구체화시켜야 될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그 훈련소 내에서 빵, 치킨, 뭐 피자 이런 것도 팔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매출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이 있으니 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 연구업에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카르텔을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공동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우리 연구업에 공동 수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아무튼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지금 얻어내고요. 제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훈련소장하고 제가 또 같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국회에 올라가서 농수산위원들, 박덕흠 위원서부터 뭐 서밀종 위원서부터 쭉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저 연못의 저 동사 냄새 이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 동사 좀 냄새를 제거하고 그것을 또 들어서 우리 광석까지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가 훈련소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돼서 얼마 전에 그 기획산처에서 또 실사람이 현지에 내려와서 했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실무자들에게 가서 또 전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산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제가 내용들을 다 지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손잡고 같이 가서 또 아무 그런 예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장도 농산에 어떤 이름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대신 우리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훈련소 내를 이제 개방해서 우리 안보 관광하는 거 이건 MOU를 다 체결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게 뭐 훈련병들이 원숭이냐 뭐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진행하다가 조금 주춤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해서 이제 개방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밖에다는 관광버스 대고 안에다는 꼬리무는 관광 무동명 열차를 타고 쭉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바로 추진을 못하는 것은 이분들 오셔도 적어도 1박 2일 코스로 관광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와서 그냥 쭉 보고 가버리면 가서 부여해서 자고 그러면 농사는 이거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애무를 제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 시키는 이유는 숙박시설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림청장을 여러 번 찾아가고 그분이 농산이고 하니까 농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풀어냅니다. 그 전부터 이게 풀려고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15,000평을 풀려면 그 주변 그 토지까지 우리가 한 35,000평 정도까지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민간 기업들이 그냥 개발하려면 가서 알바하게 하고 땅 비싸게 팔고 안 팔고 이렇게 되면 이거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권이 있습니다. 공격적 목적으로 해서 수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은 수용권이 없죠. 그래서 거기를 주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 기업이 투자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급하게 땅을 얼마큼 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사놓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가 다시 들어오면 민간한테 떠넘기고 그 민간 투자자는 그 비용만큼 우리한테 다시 주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에 따라서 거기에 뭐 그 인프라를 좀 깔아달라고 하든지 도로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비용을 여기서 상기시켜서 떠넘겨서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것을 사서 민간 투자가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그 예산이 30억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늦어서 집가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지금 빨리 시초 때 수용하고 거기에 묶어서 민간 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서 30억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다 절차를 밟았고 그 절차 내용이 여기 필요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가져왔습니다. 절차 내용. 작년 12월 6일 날 그 절차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결한 내용 그 절차 가져왔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결 내용이 10월 6일 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중이 필요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필요해서 추경에서는 그 취지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 또 깊은 이해가 있었지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요.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또 식사 시간에 네, 시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그래서 때문에 뭐 사적인 말씀도 하셔도 좋고요. 뭐든지 말씀하시고 제가 아는 거에 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